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1월 28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몇 가지를 보고 현재 대중이 바라보고 있는 가상자산과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봤을 때 현재 시점이 어떤 기회의 순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도미넌스 차트, 이렇게 보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 가상자산 리스크 완화 로드맵 발표, 1월 28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7일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리스크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예, 실제로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를 가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은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나쁜 플레이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자, 이어 행정부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행정부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초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행정부는 금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금 이 가상자산이라는 분야 자체를 이 금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 혁신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에 국제금융센터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은 꼭 한 번씩 봐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의 조달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중요 내용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 SEC라는 걸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SEC.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SEC라는 건데 이게 리플이랑 소송을 하고 있죠. 얘네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증권으로 취급되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으로 취급되는 가상자산이 뭐냐라고 하면은 증권성, 타인의 돈을 모아 공동의 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 의존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증권성이라는 거예요. 이 증권성이 있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규제를 해야 된다. 자,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고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인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이 완전하게 탈중앙화되고 채굴을 통해 생성된 경우 비트코인 등 증권거래위원회 규제가 곤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거래위원회 규제가 곤란하다라고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인 것은 아니고 가상자산이 완전하게 탈중앙화되고 채굴을 통해 생성된 경우에는 규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앞으로는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향후 규제 권한 강화가 예상된다. 일단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들을 상품으로 취급한다라고 해서 향후에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규제가 좀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향후 전망만 보고 넘어갈 건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추세가 FTX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해당 규제들이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전통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22년 3월에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비롯하여 미 정부는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적극으로 나섰는데 이 규제라는 게 뭐냐면 소비자 투자자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 불법 금융 근절,
글로벌 금융경제 시스템 내 미국의 리더십을 가져가겠다. 금융통합, 책임 있는 혁신에 초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22년 3월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시점이고, 또 테라, FTX 사태 등으로 현재 이제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규제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규제로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더 규제를 강화시키긴 시키되, 이게 굉장히 금융혁신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의 전통금융과 스며들 수 있도록 규제하고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경제 시스템 내 미국 리더십을 가져가겠다. 아니, 이렇게 혁신적이고 중요한 기술 발전에 있어서 이거는 미국이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간주되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소관이나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후에 스테이킹 보상 지급은 증권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어서 SEC가 감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라도 이게 증권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었는데 증권으로 분류가 소지가 되면은 그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인지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결정적으로 해당 규제들이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전통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디지털 자산과 기반 기술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블록체인과 이 가상자산이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고 이것을 그 전통금융에 스며들게 하겠다. 뭐 방향성이 명확하잖아요. 굉장히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나온 어떤 기술 혁신 속에서 앞으로 제도화가 될 것이고 이것이 정말 미래 금융이 될 수 있고 미래 혁신이라고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일반 대중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타이틀만 보고 넘어갈 건데,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다단계 사기이다. 2022년 7월 5일날 나온 건데, 이게 2018년도에도 2017년도 불장이 끝나고 나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대중의 인식이라는 게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함에 따라서 대중의 인식이라는 거는 혁신이 됐다가도 아니면은 사기가 됐다가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자산을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이제 결론을 내봐야겠죠. 자, 그리고 기사들을 좀 봐보면 어쩌다 2030들은 코인충, 주식충이 됐을까? 뭔가 이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런 뭔가 벌레라는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는데, 과연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충 소리를 들을 만큼 잘못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본인의 어떤 리스크 관리가 안 된 부분, 뭐 투자라는 건 정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본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투자가 잘 안 되었을 때는 많이 힘들 수가 있지만,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오히려 2030이라 하면은 더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실패를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이어족 데려다 계좌 영원, 코인충 꼴좋다 말에 2번 죽었다. 이것도 22년 6월에 나온 건데, 제가 주변에 정말 실제로 파이어족이 돼서 정말 코인으로 부가 굉장히 많이 생긴 사람들이 제 주변에 거의 한 20-30명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 20-30명 정도의 그 파이어족들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합리적으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그들의 어떤 살아온 삶이나 이력을 보면 대부분 되게 고학력자들이 많고, 실제로 뭐 대기업, 뭐 외국계 대기업, 굉장히 뭐 좋은 회사, 공공기관 이런 출신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삶을 전반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지금 파이어족이 돼서 그렇게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나와서 본인 뭐 돈 많다고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이런 게 뭔가 허황된 것이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것처럼 뭔가 미디어가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상자산으로 아직도 기회가 많고,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이 2022년,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 안에서 어떤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정말 가상자산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쉬고 가자는 타임에서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코인하는 사람들 모습이라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거리죠. 응? 막 플러스 10% 되니까 응? 왜 이렇게 올랐냐? 응? 많이 오르네? 떡락하겠지? 하다가 라고 할 때 살 걸 그랬나? 살 걸 그랬나? 모르겠다 가자 했는데 뭐 이제 결국에는 뭐 돈 잃었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이런 게시물이 아마 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하곤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린 거겠지만 2021년 4월 뭐 1월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뭐 이렇게 투자를 5개월 동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18년, 19년 혹은 뭐 16년, 17년, 18년, 19년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준비한 분들에 한해서는 절대 이렇게 마음이 가볍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 1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라고 하면은 2018년, 19년, 20년이랑 굉장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자, 크립토 투자하는 분들을 뭐 이런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 기회를 꼭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현실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말 좀 더 이제 노력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 몇 년 후에 우리가 큰 부를 얻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마인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할 때 이런 영상을 찍었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짧게 보면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와주고 바닥이 나왔다라는 판단이 저는 섰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 제가 2023년은 상승 사이클의 시작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빨리 나와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시작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2019년 상승을 시작했었을 때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구간을 뭉뚱그려서 요때와 좀 비슷하지 않았는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적어도 지금은 42이기 때문에 비트 도미넌스가 적어도 48, 51 요런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감안했을 때 이런 주요 저항선 63, 57, 52 이런 구간에서 멈추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상승률과 도미넌스 상승률을 보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단기 고평가다, 아니면은 단기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짧게 보도록 하고, 굉장히 근데 너무 소름 돋게 정확히 가고 있습니다. 19년도 4월에 패턴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갔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크게 4월 1일날 상승을 크게 해주고 횡보, 상승, 횡보, 상승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때와 좀 비슷한 패턴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항상 보면은 매수할 자리를 잘 주지가 않아요.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 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마음이 불안할 거거든요. 상당히 마음이 조바심이 납니다. 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살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네. 그러면은 이제 더 내려가면 사야겠다라고 매수 대기자가 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횡보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매수 자리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가 나중에 요런 데서 이제 샀다가 이렇게 물리는 건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왜 못 버느냐라고 하면은 바닥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바닥을 잡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못 잡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게 욕심이고 탐욕 인지에 대해서 인지가 정확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다, 저평가라는 확신이 든다, 이건 진짜 저평가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면 지금이 진짜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를 완벽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고평가와 저평가는 단기 고평가와 단기 저평가가 있고, 또 중장기 고평가가 있고 중장기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또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이제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트코인 말고 이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저는 이제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관점 안에서는 사실 분할 매수로 이미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도미넌스 차트는 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저는 비트 도미넌스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이번 연도 2023년도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알트코인을 매수해도 되느냐, 알트코인을 매수하면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요, 저는 알트코인을 매수해도 좀 괜찮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지금 샀을 때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평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살펴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거든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을 뭐라고 하죠?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뭐 이더리움도 이제 알트코인이긴 한데, 이더리움은 지금 너무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처럼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까지 빼버리고 생각을 하면은, 저번부터 이제 밀고 있었던 MVRV, Z스코어라는 비율이 있잖아요. 이 MVRV가 실현가치 비율에 대한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 빨간색 구간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시장 가치가 실현 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움직이는 기간을 식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시장 가치, 현재의 시장 가치가 실현된 시장 가치보다 너무 높았다. 그러니까 결국엔 고평가였다는 거거든요. 자, 이 빨간색 근처에 있으면 고평가고, 이 초록색 근처에 있으면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9년도, 18년도 이 초록색에 맞닿았을 때 기대 수익이 얼마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런 초록색 구간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18년도 12월인데, 이때 만약에 알트코인을 사서 3, 4년을 존버를 했습니다. 3, 4년 존버를 하면은 3000%의 수익이 났다. 그리고 이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초록색 부분에 맞닿았는데 3000%의 기대 수익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이 딱 이때와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사서 여기 만약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이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이제 매수가 괜찮냐라고 하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트코인만 사라, 뭐 이더리움만 사라, 비트 이더만 사라.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문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비트 이더 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일반 투자자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비트 이더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고 만약에 1000만원이 있으면 세령님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펌핑이 일어날 것 같은 알트코인을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트코인을 어떻게 살지, 어떤 전략을 세울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뭐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여러가지 뭐 코인들이 있고 분야가 있고 그런 시장이 있지만 또 관점이 있고,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 한국 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굉장히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좋은 포인트들이 많다. 이런 거를 좀 이제 꼭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마무리 지을 건데, 이 MVRV Z스코어가 이 비트 이더 합친 도미넌스에도 적용이 되는데, 저는 비트 이더가 현재 굉장히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약간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방을 잘 해주고 있어요. 기존에 역사를 살펴봤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처음에 봤을 때처럼 규제 리스크도 있고, 저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알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일부 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도 대비를 하면서 좀 교체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좋고, 실제로 제가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상승장에서 했던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매도를 하면 그 해당 알트코인이 위로 날아가 버렸을 때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별로 권장사항이 아니고요. 날아가더라도 본인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이 투자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율만 조정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진짜 이게 제가 19년, 20년도에 진짜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진짜 지금 역시도 저는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 안에서 정말 저번 사이클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사이클 역시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눈앞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정말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수익이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